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0년 9월 3일 고려대학교 19학번 재학생 정씨가 사망했습니다. 정씨는 온갖 악플과 협박 전화 그리고 문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7월에 한 번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정씨는 8월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복학하기로 마음먹고 서울로 올라온 다음날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들어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된 이유는 바로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신상이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7월 디지털 교도소에서 정씨가 텔레그램에서 피치 XXXX라는 닉네임으로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SNS 캡처와 함께 정씨의 사진과 이름, 학교, 전화번호 등 신상이 모두 게시됐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제가 맞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며 휴대폰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디지털 교도소 측은 피치 XXXX라는 닉네임을 쓰던 자가 정씨가 맞고 음성 사과 파일을 보내기도 했다며 정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증거로 음성 파일과 텔레그램 대화 화면 캡처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사망한 후에 이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디지털 교도소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며 대구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의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를 말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한국인 강력 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익명 웹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는 2020년 5월 인스타그램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N번방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후 6월부터 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3개 부류로 범죄자 목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관대한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강력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위법하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교도소에서 이뤄지는 신상 정보 공개는 불법 행위이며 신상 공개 대상도 범죄자로 공개되지 않은 일반인 중에도 다수가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적인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3일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려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을 했고 이후부터 해당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미리양 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복싱 선수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도윤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게시됐고 SNS 주소와 사이트, 의류 쇼핑몰까지 공개되어서 비난 댓글을 받았습니다. 김도윤은
대부분 죽어라나 비속어들이었고 이 때문에 유튜브는 쉬는 상태이고 으르 슬픔어른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하고 정신과 수면제를 먹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래퍼이자 작곡가인 김종선은 저의 제명은 아동 성애자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와 싸우던 중에 상대의 앙심으로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가게 됐고 이후로 새벽도 없이 울리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상대 닉네임은 일본 전문으로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제보한 제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교도소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터지자 1기 운영자는 베트남으로 도망을 치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8일 폐쇄됐던 디지털 교도소는 사흘 만에 2기 운영자가 나타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조치에도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번 주 방송에서 디지털 교도소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주원글씨 교육대의 실체를 추적하고 신상 공개를 무기 삼아 비인간적인 위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무법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 만들어진 디지털 교도소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던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난 후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손 씨의 사진과 신상 정보는 물론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국민 정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와 맞물려 범죄자 신상 공개 찬반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운영자는 각종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며 설립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디지털 교도소에 억울하게 신상 공개가 되었다고 주장하던 한 대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사이트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운영자는 돌연 잠적했습니다. 운영자는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올리기 전까지 잡히지 않겠다고 말했고 마야광 전 세계 박광렬을 잡으러 필리핀을 거쳐 베트남으로 갔다고 했는데 박 소장은 결국 지난 9월 말 베트남에서 검거됐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박 소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여럿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상 정보를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의 운영진, 운영 방식, 검증 방법 등은 베일에 감춰져 있었고 그 비밀을 풀어낼 실마리는 한 사람의 제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이라고 하며 닉네임은 일본 전문이라고 한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은 꽤 조직적이었는데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일꾼들을 관리하는 간부, 그리고 디지털 교도소 수감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단 등 20에서 50여 명의 인원이 각각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운영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활동하면 풀어주겠다고 하고 도망을 가면 신상을 올려서 박제한다고 해서 강제로 운영진이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 일본 전문도 박 소장에게 약점이 잡힌 게 있어서 일꾼으로 활동하는 거라며 다른 조력자들도 무언가 약점이 잡힌 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뜻이 맞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 때문에 디지털 교도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이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엄연한 범죄 행위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디지털 교도소를 시작했다고 포장했던 박 수장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그들에게 이곳은 신나는 놀이터, 명분도 있고 자신의 존재감도 느끼고
피해자는 죄에 신고할 수 없으니 자신의 행동은 안전이 보장된 좋은 여건이었던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엠번방, 박사방과 동일한 방법이다. 조직인의 박사방에서 성적인 노예가 있다면 이곳에는 명예로 겁박을 한다.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에서 오는 쾌감이 주된 목적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엠번방 피해자들처럼 24시간 감시 속에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취침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교육생 3명을 데리고 오면 기록을 없애주겠다며 교육생을 낚는 매뉴얼까지 알려줬습니다. 제작진은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신상 박제자들은 스스로를 텔레그램 자경단이라 칭하는 단체가 미끼로 만든 지인 능욕글에서 낚여 신상 정보가 털렸고 그것을 빌미로 교육대의 일원으로 지옥같은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 능욕이란 지인의 사진에 모욕적인 글 또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인데 올해 초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텔레그램 엠번방의 성착취 범죄와 닮았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모인 신상 박제자들의 행동은 현행법상 위법이라 아무 소리도 못했고 이런 약점으로 텔레그램 자경단은 지인 능욕범으로 지인들에게 신상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텔레그램 내 자체 신상 공개 채널인 주홍글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주홍글씨와 디지털 교도소는 제작진에게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상 공개 협박 때문에 교육대에 참여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도 많았고 그렇게 텔레그램 자경단에 끌려간 사람들은 악플을 달고 자신이 걸려든 것과 똑같이 지인 능욕 낚시를 하고 마약 던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디지털 교도소가 탄생함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사법권을 불신하고 비웃고 조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만드는 게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건전한 사회 유지를 위해 이들의 존재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본인들로 인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이들의 고통은 하나도 치유되지 않았는데 본인들은 면죄부가 주어진 것처럼 설치는 범죄자입니다. 과거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박 소장은 사건 사고를 전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김원에게도 접근해서 범인의 신상을 공유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원이 그의 제안을 수상하게 여기고 형식적인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원은 그때는 좀 섬뜩했다. 달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진 않구나 라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가족협회의 서혜정 대표는 디지털 교도소장을 만났는데 3년 전부터 아동 대상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온 그는 자신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디지털 교도소장이 접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박 소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디지털 교도소가 나오고 웰컴 투 비디오 손정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를 담당한 법조인까지 신상을 공개한 그 사이트는 마치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성착취 엠번방과 다름없는 명예 착취를 하며 젊은이들을 농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박 소장은 마약 수배범으로 2019년 베트남으로 도망간 상태였고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가 디지털 교도소에서 그토록 원하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고
선량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